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이번에는 신동엽 시인의 시 중에서 발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지금 시집을 두 권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읽었던 신동엽 전집이고, 이것은 옛날 책이에요. 1976년도에 초판 80년에 2판 발행한 책입니다. 80년에 그러니까 출간된 책이고요. 옆에 있는 책은 지금 이제 독자들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으로 읽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 빠뜨려져 있는 것을 전부 이제 보충해서 신동엽 시인 원본에 가깝게 낸 책이 지금 이 책입니다. 원본에 가까운, 그러니까 원본인 시를 먼저 읽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 백화점 층계를 빛 뿌리는 오후 내려오던 달이 스커트 속을 한가한 미풍은 왕래하고 있었지만 깜장 휠 위 중력을 주면서 가벼운 온에 속삭이고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되어 너희들의 걸음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걸까? 희끗희끗 눈발 날릴 때 중학교 원서 접수시키러 구멍가게 골목 종종 치던 종아리. 송화강 끝에서도 왔다. 구름 같은 흙먼지 아시아 대륙 누런 벌판을 구나 묶고 행진하던 발과 다리. 지금은 어디 갔을까? 꽃피는 남구, 부드러운 모래밭 해안에 배가 닿으면 부지런히 신무기를 싣고 뛰어내리던 이유 없는 발톱. 보리밭을 밟고 있었다. 물방아 위에도 있었다. 해수욕장에선 그 싱싱한 허벅다리 사이로 태양이 지고 깎아놓은 유리창 위 비는 내리고 넘치는 가슴덩이 찰떡같이 몸부림을 흐느낄 때 노래하고 싶었다. 뱀같이 열반같이 경련하다 급기어 나른하게 죽어 뻗던 그 흰 다리. 다리, 너를 보면 빛나는 여름 우레소리 들으며 산맥을 넘던 낭만. 날이 꽃 동산의 전쟁은 가고 채소밭 가운데 섰던 국정모를 두 개의 무릎뼈에도 눈은 없었다. 어머니를 불렀지. 집행장 문 앞 엉버티었지 안 가겠다고 있는 힘 다하여 안간힘하며 마지막 땀 흘리던 연약한 다리여. 미회로 실어 날랐지. 착취로 기름진 아랫배, 음모로 반짝이던 골통들도 실어 날랐지. 그리고 눈은 없어도 링 위에선 멋있게 그놈의 턱을 걷어찼다. 다들 남의 등 어깨 위로 올라갔지만 아직 너만은 땅을 버리지 못했구나. 넌 우리네 조국, 넌 하층 구조. 내 한을 실어오고 또 실어간다. 백악관 귀빈실 주단위에도 있었어. 대영제국 궁전 금의자 아래에도 있었어. 종로상가 창녀 아랫목에도 있었지. 발바닥 코 없는 너를 보면 눈물이 날 밖에. 강사는 좋은데 이쁜 다리들은 털난 달라들이 다 자셔나서 없다. 일어서야지. 양말 신은 발톱 흉물 떨고 와. 논바 뒤 세워놓은 억지 있으면 비벼 꺼야지. 10번 부러져도 그 사랑 발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 바른 인류의 길, 멋고 멋짐을 증명하기 위하여 있는 것. 다리는 절름거리며 보리수 언덕 그 미소를 찾아가려 나왔다. 다시 전하는 각오, 쓰러진 폐허, 한방눈도 쏟아지는데 어디서 나왔을까? 너는 또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다. 1966년 그 현대문학 3호로에 발표한 시입니다. 신동엽 시를 제가 쉽다고 했는데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특히 새로운 세대일수록 신동엽 시가 어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신동엽 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제가 그분들에게 참고로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은 레비 스트로스가 쓴 야생의 사고인데요. 제1장이 구체의 과학 이렇게 이제 시작됩니다. 제가 여기를 인용해서 말하자면은 신동엽은 구체의 언어를 즐겨 썼던 사람이에요. 신동엽 시인은 어떤 문제들을 표현할 때 거기에 담겨 있는 개념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사물 언어를 하나 찾아서 사물어로 거기에 대한 표현을 대신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신동엽 시인은 토착적 사유를 중시했다, 토착 언어를 중시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그 부분을, 그 관계되는 것을 야생의 사고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동식물의 종이나 변종에 대하여는 세밀하게 분류하여 명칭을 부여할 줄 알면서도 나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하는 개념들을 표현하는 용어는 구비하지 못한 언어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언어들을 흔히 야만의 언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언어를 무시하는 풍조는 오래되었다. 이러한 예들은 원시인들이 추상적 사고의 무능함을 속단하는 불합리한 가설을 증명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시인들이 구체적인 것들은 아주 잘 아는데 추상 언어에 대해서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여기서는 북미 서북부에 사는 인디언들 사이에 널리 쓰이는 치누크어를 한 예로 들어서, 그 악인이 그 가엾은 아이를 죽였다, 이런 표현을 치누크어에서는 그 사나이의 악이 그 아이의 가엾음을 죽였다라고 표현된다. 그런가 하면 그 여자는 너무 작은 바구니를 사용했다라는 표현은 그 여자는 양지꽃의 뿌리들을 조개 바구니의 협소함 속에 넣었다라고 표현한다. 그 악인이 그 가엾은 아이를 죽였다. 지금 우리는 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는데, 지금 이 인디안들은 그 사나이의 악이 그 아이의 가엾음을 죽였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너무 작은 바구니를 사용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언어가 아주 익숙하고 빠르죠. 근데 인디안들은 그 여자는 양지꽃의 뿌리들을 조개 바구니의 협소함 속에 넣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신동엽 시인은 이게 지금 타고난 감각인지 아니면은 그 본인의 어떤 유형의 가치지향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동엽 시인은 이걸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신동엽 시인의 언어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시에도 문법이 있는데, 신동엽 시인 같은 경우는 토착민의 언어 습관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런 사용법은 칭기스칸 일대기를 그려놓은 몽골 비사를 보면은 그들의 언어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칸의 땅이라고 푸른 하늘이 명하셨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에요. 이성적 근대를 중시하고 거기에 훈련된 사람들에게는 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우 구체적인 상황에 출현한 것을 개념화시키고 추상화시키지 않고 그 구체 언어 자체를 그 핵심 시어로 이렇게 선택해서 쓴다는 것이 신동엽 시의 굉장히 큰 특징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약간 염두에 두면서 우선 읽어보면은요. 백화점 층계를 빗뿌리는 오후,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어요. 백화점 층계를 내려오던 달이, 백화점 층계를 언제 내려오느냐? 빗뿌리던 오후에 내려와요. 배치들을 익숙하지 않게 하는데 신동엽 시인이 꽤 그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 층계를 지금 다리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요 종아리가. 근데 그날이 빗뿌리는 오후예요. 예뻐요. 이렇게 오는데. 스카트 속을 한가한 미풍은 왕래하고 있었지만 바람이 불어서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지금 치마가 펄럭이겠죠. 그러면은 신동엽 시인의 큰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신동엽 시처럼 야한 시가 없습니다. 어떤 표현들이 이게 아주 진지하고 엄숙한데 이분 시가,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하여튼 굉장히 야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얼마나 야한지 몰라요. 백화점 층계를 빗뿌리는 오후 내려오던 달이 스카트 속을 한가한 미풍은 왕래하고 있었지만 깜정 힐 위 중력을 주면서 가벼운 온에 속삭이고 있었다. 연민으로 가득 차서 주로 생명 자체를 포착하려고 하는 아주 주의 깊게 그 부분을 포착해서 그리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시어의 특성이
신동엽씨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어 너희들의 걸음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걸까? 희끗희끗 눈발 날릴 때 중학교 원서 접수시키러 구멍가게 골목 종종 치던 종아리.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읽어오는 데서 느낄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얼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상반신은 안 그리고 있어요. 지금 다리가 움직이는 것만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저 종아리는 송화강 끝에서도 왔다. 구름 같은 흙먼지 아세아 대륙 누런 벌판을 구나 묶고 행진하던 발과 다리 지금은 어디 갔을까? 지금 계속 지금 발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신동엽은 지금 발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그걸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뮬란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보신 분들은 뮬란의 적들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뮬란의 적들이 유목민들입니다. 옛날 훈족들, 흉노족들이에요. 흉노족들이 막 몰려드는데 뮬란 애니메이션에서 재미있는 게 그 적들이 죽여도 다 안 없어지고 계속 몰려와요. 끝없이 몰려와요. 좀비들처럼. 뮬란은 표정도 있고 얼굴이 있는데 뮬란의 적들은 얼굴이 안 그려져 있어요. 얼굴도 없이 막 몰려와요. 지금 신동엽의 발에 보면 이 발들이 얼굴도 없이 막 지금 몰려다닙니다. 지금. 꽃피는 남국. 부드러운 모래밭 해안에 배가 닿으면 부지런히 신무기를 싣고 뛰어내리던 이유 없는 발톱. 저는 맨 처음에 읽을 때 이 발은 그냥 조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상은 모든 곳에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냥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 약간 그 일제강점기 때가 생각납니다. 먼 이국까지 끌려가서 조선 사람이 자기가 조선 사람인 줄도 모르고 조선의 흔적을 그냥 간직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돼버린 일제강점기 때 끌려가가지고 어디 버려져가지고 지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막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부드러운 모래밭 해안에 닿으면 부지런히 신무기를 싣고 뛰어내리던 이유 없는 발톱. 이유 없는 발톱이 뭐냐면은 자기의 이해관계와 목적 때문에 싸나워진 게 아니라 막 끌려다니다 그렇게 싸나워졌어요. 지배자 때문에 늑대처럼 싸나워져 버렸어요. 보리밭을 밟고 있었다. 물방아 위에도 있었다. 해수욕장에서는 그 싱싱한 허벅다리 사이로 태양이 지고 어떤 데서는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난폭해 보이기도 하고 이 발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김남주 시인이 쓴 시가 있는데요.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어느 백성의 이야기라고 하는 시가 떠올라요. 그 시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라에서 일 열심히 하라고 시키니까 일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그때는 산업역군이라고 했어요. 군대 가라고 해서 끌고 가서 저기 가서 전쟁을 하니까 전쟁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라 지키는 그 애국 용사라고 막 그랬어요. 배고파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폭도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그 전쟁통에 가서 저질렀던 범죄 같은 것들을 이제 전에 보니까 그걸 이제 우리 안에 파시즘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90년대 언제든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던데 그때 저는 약간 이런 아쉬움이 생기대요. 김남주의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어느 백성의 이야기 한번 읽어봐라. 파시즘 때문에 난폭한 짓을 저지른 게 아니고 머리도 없이 눈도 없이 지금 신동엽 시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 없는 발톱이 되기도 했고 보리밭을 밟고도 있었고 지금 앞에 눈이 없었다 그런 얘기 있죠. 물방아에도 있었다. 해수욕장에서 그 싱싱한 허벅다리 사이로 태양이 지고 발은 사실은 잠시도 쉬지 않고 인간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우리는 야만이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는 참 성스럽다고도 하고 사실은 이 발은 사실상 우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 있어요.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발로 살고 있습니다. 깎아놓은 유리창이 비는 내리고 넘치는 가슴덩이 찰떡같이 몸부림 흐느낄 때 노래하고 싶었다. 뱀같이 열밤같이 경련하다 급기야 나른하게 죽어 뻗던 그 흰 다리 너를 보면 빛나는 여름 우레소리를 들으며 산맥을 넘던 낭만 어릴 때는 천둥치는 날
산맥을 넘기도 했었어요. 그때도 가장 고생한 게 발이죠. 우리들의 발이 고생을 했죠. 나리꽃 동산에 전쟁을 가고 채소밭 가운데 섰던 국정물을 두 개의 무릎뼈에도 눈은 없었다. 이 발이 눈 달려서 좋은 자리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미래를 알 수 없이 이유 없이 많은 곳을 이제 다녔어요. 어떤 경험도 하냐면은 어머니를 불렀지 집행장 문학 엉버티었지 안 가겠다고 있는 힘 다하여 안가님하며 마지막 땀 흘리던 연약한 다리여 사형수가 돼가지고 끌려가는데 이때 끌려가지 않으려고 무서우니까 버틴 것도 발이에요. 미래도 실어 날랐지 착취로 기름진 아랫배 음모로 반짝이던 골통도 실어 날랐지. 90년대 중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베트남 여행 가면은 저 시클로를 타고 싶죠. 관광객들이 타고 싶어 하는데 언제가 조금 괴롭냐면은 몸무게 무거운 사람들은 좀 괴로워요. 몸집 커가지고 몸무게 무거울 때 시클로 지금 싣고 가는 사람은 아주 허약해가지고 어쩌면 아침도 굶어가지고 그럼 막 식은땀 흘리고 그럴 텐데 그런 발로 그 언덕 위를 이렇게 굴리는 거 그거를 이 신체를 의존하고 타고 가려면은 관광객을 많이 태워야 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태우려고 하지만 돈을 주면서도 옛날 우리 그 인력거꾼들이 부자 배불뚝이 그 지주 양반을 인력거에다 싣고 달리듯이 착취로 기름진 아랫배 음모로 반짝이던 골통들도 실어 날랐어요. 다들 남의 등 어깨 위로 올라갔지만 아직 너만은 땅을 버리지 못했구나. 다 어깨 위로 다 좋은 곳 찾아서 다 상층을 다 찾았는데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밑에 있어요. 여기에 꽤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동엽의 사상이 느껴지는 아직 너만은 땅을 버리지 못했구나 해놓고 넌 우리네 조국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넌 우리네 조국. 신동엽은 지배자의 국가체계, 지배자들이 만들어 국가체계를 지금 자기 조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민중을 조국이라고, 발을 조국이라고 한 거예요. 너, 발, 너가 내 조국이다. 너가 우리들의 조국이다. 저 발들이 왜 우리들의 조국이냐? 저 발들이 우리들을 살려주고 저 발들이 우리들을 지켜주고 지탱해주니까. 그 아래 구절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넌 우리네 조국이라고 넌 하층 구조. 저 하부 구조 어디 이 책에 하층 구조라고 여기도 그렇게 실렸네요. 하부 구조라고 하는 표현이 마르크스주의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낱말인데요. 생산 양식, 생산력이 있는 곳을 하부 구조라고 그렇게 불러요. 상부 구조 말고 지배관계 말고. 사실은 이 조국은 노예처럼 끌려다니기 때문에 제국의 폭력 아래도 있습니다. 백악관 귀빈실 주단위에도 있었어. 대영 제국 궁전 금의자 아래에도 있었어. 종로 삼가 창녀 아랫목에도 있었지. 발바닥 코 없는 너를 보면 눈물이 날 밖에. 입도 쉽게 말해서 좋다 싫다 이렇게 들리지가 않아요. 발도 고생하고 낑낑거리고 고통을 겪을 건데 그 고통을 표출하는 기관들은 없어요. 발에게. 이목구비가 없습니다. 발한테는. 문익환 목사 발바닥 사상이 이 시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익환 목사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에는 같은 시들을 아주 깊이 읽었고 이걸 그대로 실천을 했고 심화시켰던 분이에요. 이 신동엽의 발에 대한 생각도 문익환 목사는 하나의 사상체계로 심화시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어서야지 양말 신은 발톱 흉물 떨고와 논바디 세워놓은 억지 있으면 비벼 꺼야지 10번 부러져도 그 사랑 발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하여 있는 것. 이 발이라고 하는 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발이 힘을 써야 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발은 인류의 길이 먹고 멎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 발이 살아있으면 인류가 살아있는 거고 발이 죽었으면 인류는 없는 거예요. 이 발이라고 하는 건 이 다리는 사실은 절름거리며 보리수 언덕 그 미소를 찾아가러 나왔어요. 나올 때 부처님 만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자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나쁜 짓 하자고 나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영광은 자기가 갖지 않고 수모는 전부 다 자기들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익환 목사님이 방북 때 김주섭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민중 얘기를 하다가 주체사상도 이제 민중에게 돌려주어야지요 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옆에서 서기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불쑥 서가지고 풍경 적고 있는데 문익환 목사는 아주 조심스럽게 고민하고 그러나 자기 사상이 그것이기 때문에 가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던졌던 거예요. 발바닥 사상은 문익환 목사에게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신동엽 시인이 그 부분을 아주 중시했어요. 마지막 줄 읽어볼게요. 다시 전화는 가고 쓰러진 폐허 한방 눈도 쏟아지는데 어디서 나왔을까? 너는 또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었다. 저 숱한 발들은 그토록 폭압에 소멸되어도 끝나버리지 않고 어디선가 또 나와가지고 또 갑니다. 이 신동엽의 발을 민중을 생각하는 시예요. 민중의 모습을 지금 발이라고 하는 말로 민중 중심의 사상을 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한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에 그 스카트 속을 한가한 미풍은 왕래하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강산은 좋은데 이쁜 다리들은 털난 딸라들이 다 자셔나서 없다. 매우 곤혹스러운 표현들도 사용을 하고 있죠. 미제에 대한 분노, 경멸, 막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구절들인데요. 신동엽 시인이 활동할 때가 양공주라고 당시에 불렀었죠. 미군들을 상대한 접대부들이 꽤 많고 사회적인 저걸로 자주 이렇게 등장하고 했던 사건으로 자꾸 등장 소재로 제공되고 했던 뭐 이제 그런 시대였어요. 여기에 대한 연민이 이 바르 시적 화자가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는 그들을 천대하거나 대상화시키지 않고 자기 한 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을 바로 자기 조국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980년대 한창 이렇게 민중 이야기할 때 떠올리고 논쟁하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5.18의 주역들이 민중에 대해서 공부한 대학생들이나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아니고 중국집 배달부, 광주 술집 많은 동네 있어요. 황금동이라고. 황금동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아주 중요한 5.18의 주역들 중에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민중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제 그런 논의들을 저희들이 꽤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신동엽의 시 이 발은 이제 민중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던 시대이죠. 굳이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신동엽의 계급적 관점이 정확하게 관철되고 있는 하층 구조, 여기를 자기의 조국으로 생각하는 지배자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 체계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발들을 위하는 세상이 신동엽 시인이 꿈꾸는 세상이고 신동엽 시인이 연민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고 그렇다고 하는 시를 이 시는 보여주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문익환 목사 발바닥 사상이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사상인데 문익환 평전을 쓰면서요. 문익환 목사님의 발바닥 사상이 어쩌면 바로 이 신동엽의 발에서 출발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